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상승단계 요격체계는 현존 최강의 요격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요격체계로 알려진 것으로는 미국국, 이스라엘, 서유럽의 장점만 모아서 방공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 248호를 통해 한국형 상승단계 요격체계에 대한 기본 개념도와 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상승단계 요격 무기는 이스라엘이 선보였던 무인기 기반 체계인 아이비스 요격체계와 미국의 전투기 발사형 NCAD 개념, 그리고 유럽 이지사의 ALI라고 하는 공중발사 요격 미사일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고속 미사일 개념이 혼합된 독특한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상승단계 요격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의 일환으로 고속 요격탄 개념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술을 다방면으로 이미 확보한 미국과 국제공동연구도 제안하여 진행될 만큼 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무기체계 중 상승단계 탄도미사일 탐지 수단으로 손꼽히는 것은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 항공기 E-737, 피스-I 조기 경보기 기타 정찰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화염 탐지용 적외선 탐지 센서, 레이더와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기권 밖의 탐지 수단으로는 우주배치 탐지 수단에 속하는 정지궤도 위성, 지구 고궤도 위성, 지구 저궤도 위성, 소형 초소형 위성군을 사용하여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표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국내 보유 중인 자산이나 가까운 미래에 도입할 자산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항공기 탑재 탐지 센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외선 IR 신호 탐지의 경우 특정 고도와 기상 상태에 따라 표적의 화염 특성 탐지 장비 성능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투기에 탑재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로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에 탑재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로는 35 전투기의 AN/AAQ-37, 이오데스와 AN/AAQ-42OTS,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한국 KF-X의 AESA 레이더 등이 있는데요. 보통 레이더 RF 신호 탐지의 경우 표적의 측면을 레이더가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탄도미사일의 형상을 기준으로 레이더 반사 특성을 해석해 미사일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탐지 장비 성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이 보유한 최신의 전투기와 각종 첨단의 센서들이 장착되기 때문에 탐지 능력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 시 상승 단계에서의 IR 신호와 RF 신호에 대한 공중 배치 탐지 수단의 탐지를 진행하면 기존의 종말 단계보다 표적 포착 조건이 유리해지는데요. 이를 통해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지휘 통제 체계에는 탄도탄 작전 통제소 KTM-5셀과 중앙방공 통제소 MCRC에서 우선순위를 선별해 요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유인 전투기는 24시간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에서 개발 중인 중고도 무인기의 장거리 탐지 원적외선 센서를 장착해 조기 경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도-2 신호정보 수집기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백도-1은 이미 탄도미사일 탐지용 장거리 적외선 EOTS를 탑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해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외선 표적인 가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한 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알아낼 있냐고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부스트 단계에서 막대한 열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이를 멀리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고도 10km 이상의 성층권 이상부터는 대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 이곳에는 구름이 없어 500km 이상에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전편에서 알려드렸듯이 미국도 앞서 중고도급 대형 무인기에 원적외선 센서를 장착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미리 경보한 바 있고 중고도급 대형 무인기에 요격 미사일을 장착해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격추하는 ERWN인 장사정거리 무기 사업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수단은 이미 증명된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탄도탄 작전 통제소 KTMOS를 수년 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고도 무인기에서 직접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개념을 이미 20년 전부터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전 종전 이후 아랍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1993년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조된 파이썬-3나 파이썬-4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유무인기와 조합해 상승 단계 요격을 시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를 아이비스 이스라엘 상승 단계 요격 시스템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이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1톤급 탑재 용량을 확보한 대형 고고도 UAV인 HA-10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마하 6의 속도로 8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파이썬 공대공 미사일 기반의 미사일인 모함 외부도 설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HA-10 무인기의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포착할 수 있는 IRST 적외선 영상 추적 장비와 4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해 최대 24시간까지 의심 지역의 중고도와 고고도에 제공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면 모해브를 이용해 요격한다는 시나리오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비스 개념을 개발한 이유는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미국 공군이 이라크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 파괴를 위해 사용한 스커드 헌터와 같은 사전 타격 개념이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은 SAR인 합성 개구 레이더와 ATR 자동 표적 인식 기능을 가진 E8 조인트 스타즈와 F-15E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군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해 사냥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개념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권 장악이 반드시 필요한 데다 적이 기만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정확한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그 많은 미국의 F-15 전투기가 출격하였지만 이스라엘 모사드가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확실히 파괴한 것으로 인정받은 이라크의 이동식 스커드 발사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이스라엘은 이라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3중 방어 체계를 구상했으며 그 1단계가 상승 단계 요격 체계인 아이비스입니다. 그리고 중간 및 고층 요격 미사일로 에로우가 개발됨과 동시에 종말 단계에서는 패트리엇급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해당 사업을 1998년 검토 이후 예산과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1999년에 아이비스 추진을 포기했고 그나마 연구되던 HA-10 무인기는 현재 해런 중고도 무인기로 재탄생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취소된 이유는 이라크의 붕괴와 자신들을 노리는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기술 부재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탄도미사일의 위협보다는 방공미사일의 효용 가치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을 재설계해 탄생한 것이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입니다. 한편 미국의 NCAD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200만 달러의 초기 연구비를 투자해 항공기가 탑재한 미사일로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ALHTK 공중발사 타격 구상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부상했는데요. 하지만 MD 미사일 방어 구성 요소 가운데 장거리에서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던 ABL 공중배치 레이저 체계나 중간 단계 요격 체계인 KEI와 MKV 사업은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그나마 SM-3, THAAD 패트리엇 팩3와 같은 중간 단계 및 종말 단계 요격 체계가 살아남았지만 사실 절대적인 요격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군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승 단계에서 적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인 공중발사 타격 체계를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개발된 것이 바로 NCAD라고 하는 지상 배치형 패트리엇 팩3와 THAAD 미사일을 항공기에 탑재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KF-X에서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 개념을 공개한 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차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24시간 항시 공중대기 상태의 무인기가 통상적인 전투기보다 최대 5km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중고도 무인기에서 요격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의 선택은 KF-X와 같은 전투기에서
상승 단계 요격을 실시하는 것일까요? 우선 중고도 무인기 탑재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체계는 일대에 중고도 이상의 무인기가 24시간 정찰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중고도 무인기의 경우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에서 4발의 요격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KF-X와 같은 전투기와 탑재량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투기와 맞먹는 제작 비용과 단일 요격 임무에만 사용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인기 요격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장점으로는 KF-X와 같은 전투기는 보다 표적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데다 속도가 마하 0.6 수준에 불과한 중고도 무인기와 비교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KF-X는 필요하다면 마하 1월 5일 수준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KF-X 등의 전투기에 탑재되는 쪽이 동일한 요격 미사일을 사용해도 사거리와 속도가 대폭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하의 속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사일의 부스터 단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의 소모량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KF-X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의 무기체계로 쓰는 것은 미국은 이미 2010년 초반에 NCAD라는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재원을 따지고 보면 현재 한국이 개발한 천궁 블록 2 지대공 미사일을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어렵지 않음에도 미국은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사거리가 160km 수준에 불과해 함시 목표 상공 부근에 전투기가 대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형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은 NCAD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 모터를 사용함은 물론 한국이 자랑하는 직격 충돌과 측추력기를 활용해 요격하는 거리를 보다 넓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뜻은 한국형 요격 미사일은 미국의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서유럽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승 단계 탄도 미사일 요격을 위한 극초음속 요격탄의 개념 설계로 추진된 것이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놀라운 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생각하지 못한 개념을 도입하면서 현존 최강의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거리 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